안녕하세요. JD 부장 투자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전쟁 격화에 나스닥 1.59% 하락, 2022년 3월 2일 수요일 시황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법 종목과 최근 JD 부장연구소 투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체인저 1, 2권이 절찬 및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JD 부장연구소 14기 공지를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깊어진 우크라 전쟁 그림자 주식 떨어지고 채권 올라가고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1.59%, S&P 500은 1.5%, 다우존스 지수는 1.76% 밀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떨어졌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전쟁 격화에 나스닥 1.59% 하락. 우크라이나로 러시아가 더 진격을 했고 민간인 지역에 폭탄을 쏟아 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가는 64km의 러시아 군대 행렬이 11시 30분쯤 위성사진에 잡히자 나스닥을 비롯한 3대 지수는 모두 떨어졌습니다. 전쟁 장기화 우려인데요. 전쟁 장기화는 에너지, 식량, 원자재 등 인플레이션을 증폭시킵니다. 푸틴은 이미 경제 제재가 발효된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기 애매합니다. 결국은 얻을 것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못하게 하고 괴뢰 정부를 세워서 꼭두고 확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전쟁은 더 빠른 시간 안에 끝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더 격렬해졌습니다. 이젠 나토의 개입 가능성까지 올라가며 유럽 주식들은 하루에 3-4%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와 제일 멀어서 그런지 1%대 하락으로 선방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1205원까지 떨어졌고 달러 인덱스도 97까지 올라갔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여행, 항공 관련 주식입니다. 최소 5%에서 7% 이상씩 떨어졌습니다. 은행 관련 주식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이유는 러시아의 제재로 러시아에 투자한 돈의 회수가 불분명해졌고 신흥국에서도 러시아에 돈을 떼어 먹힌 기업들의 부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기술주도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애플은 1%대에서 선방을 했지만 웬만한 기술주들은 2-3%대 떨어졌고 꿈만 먹고 사는 기술주들은 5%에서 10% 넘게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작살이 났습니다. 오른 것은 비트코인, 금,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입니다. 미국 국채 쏠림 현상이 심해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7%대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그만큼 미국 국채를 많은 외국인들이 샀다는 얘기죠. TLT, IAU 등 ETF가 올랐고요. 비트코인은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국민들이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10% 넘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과 연동해서 나스닥이 같이 올랐는데 이젠 비트코인과 탈동조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중요해진 것이 파월의 연설입니다. 오늘 밤 12시에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오르는 것은 파월의 연설이 혼란한 시국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긍정적인 메시지는 0.5bp, 금리는 예정대로 올리고 점진적으로 긴축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파월이 엉뚱한 소리 하면 오늘 밤 1시쯤부터 시장이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가라앉는다면 내일 새벽에 반았던 기술주들이 또 자동 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파월의 12시 연설이 중요합니다. 전쟁은 길어지겠지만 더 강력한 타격이 없다면 주식은 올라갈 것입니다. 이미 선반영되었으므로 따라서 3월 4일까지 마이너스 3%가 없다면 이후에는 리밸런싱으로 돌아갑니다. 3월 4일은 한국 시간으로 3월 5일 6시, 토요일 6시, 오전 6시 종가가 기준가격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기준가격에서 2.5% 떨어질 때마다 F를 10%씩 팔면 됩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한국 주식이 공매도에 취약한 이유는 미국은 주식시장에서 기업수가 줄어들고 한국은 늘어납니다. 이것은 한국, 중국과 같은 신흥국에 흔히 있는 현상입니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2000년 1월서부터 2019년 7월까지 8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증시의 시가총액은 1200% 증가했습니다. 기업의 수가 12배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1년에 수익률로 따지면 3% 수익률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코스피는 주가지수가 같은 기간 동안 1.1배 상승했는데 시가총액은 2.2배 상승했습니다. 주식이 올라가는 것보다 기업의 수가 2배 더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한국 코스피는 2010년 이후 주가지수가 15% 상승했지만 시가총액은 44%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코스피 지수에 투자해도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올해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IPO 기업 공개를 했습니까? 올해 LG 엔솔이 물적 분할로 100조짜리 회사가 상장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망가졌습니다. 카카오는 얼마나 많은 자회사가 상장을 했습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주식 투자 심리가 좋을 때 대형 기업이 IPO하면 물타기 되는 거 아닙니까? 한정된 자본이 있는데 계속 기업이 들어오니 시장이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흥국에서는 미국과 달리 달러 지수에 투자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신흥국은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IPO를 해야 합니까? 이유는 미국은 스타트업을 판과 같은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을 오히려 줄이는 데 반해 한국은 대기업의 인수합병이 없어 상장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장을 해야 그동안 들어갔던 돈을 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상장하지 않아도 괜찮은 스타트업은 미국의 대기업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얼마든지 엑시트할 수 있기 때문에 상장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반면에 미국 같은 기간에 미국은 어땠는가라고 본다면 미국의 S&P 500 주가 지수는 같은 기간 동안 1.1배 상승했는데요. 시가총액도 1.1배 상승했습니다. 1.1배 모두 주식 투자자에게 수익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의 S&P 500 주가 지수는 2010년서부터 1.6배 상승했지만 시가총액은 오히려 1.4배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미국은 물타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S&P 500, 나스닥 100, 다우존스 지수 등과 같은 지수에 투자를 해도 됩니다. 미국이 주주 친화적인 이유는 바이백 때문입니다.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고 배당을 늘리니 주주에게 이익이 됩니다. 반면에 한국 시장에는 아주 조그만 기업까지 상장하게 됩니다. 주식 자금은 한정이 돼 있는데 상장 기업이 늘어나니 큰 기업이 아닌 조그만 기업은 주식 거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큰 기업은 관계가 없으나 코스닥의 작은 기업은 거래량이 적어 가격 조작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 시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는 아주 적은 돈으로 공매도 치면 기업 주가는 손쉽게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작전주에 들어가거나 동전주 함부로 건드리면 상장 폐지는 물론 패가망신합니다. 결론입니다. 한국 시장에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물타기와 공매도로 부자는커녕 본전도 찾기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서 한국 개미의 소원은 원금 회복입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에 우량주에 투자하면 그것도 장기 투자하면 부자 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 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위의 상황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전쟁 격화에 나스닥 1.59% 하락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